오행을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상생과 상극이거든요. 오행에서는 상생, 상극을 가지고 너무 과도한 기운은 내리고, 그리고 너무 부족한 기운은 올려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표처럼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에서 옆집은 다치네. 그거는 상생이라고 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집. 예를 들어서 목, 화, 토잖아요. 그럼 목과 토는 어때요? 극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토, 금, 수잖아요. 그럼 토와 수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그러면 꼭 목과 토는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흙이 있어야 나무는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의 흙은 에너지를 다 뺏겼죠. 영양분을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척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는 좋은 영향이 있고 뒤에 있는 것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극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극의 관계라고 해서 둘 다 나쁘진 않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하고 금을 보자고요. 불로써 어떻게 해요? 금을 녹일 수가 있죠. 근데 금을 녹이면 불은 금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나 금이라는 존재가 원래의 형태를 잃기 때문에 화하고 금에서는 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상극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하고 수를 보자고요. 토가 가만히 있을 때는 후 불어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둘 다 뭐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둘이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토는 물을 만나서 도자기도 될 수 있고 혹은 토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새싹이 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수는 흐르던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지능처럼 자유롭게 다니던 물이 어딘가 고정이 되는, 그쵸? 늪지대처럼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수가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와 목을 지나서 화로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목화토금수. 그러면은 수는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불로 인해서 수는 팔팔팔팔 끌어 넘치면서, 그쵸?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불은 어떻게 돼요? 물로 인해서 그 형체를 잃어버리죠. 불이 완전히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에서 다시 목으로 가서 화로 간다고 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게 화이기 때문에 화가, 맞아요,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로 상생과 상극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을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은 어머니가 자식을 에너지로서 다음 차례 자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목이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이되면서, 그렇죠. 예.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근데 서로 살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분이 메말라서 얼굴에 극심한 건조를 앓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금처럼 굉장히 건조한, 가을 날씨 건조하죠? 건조한 금을 물을 통해서 우리가 수생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어떤 이 밖으로 뻗치는 기운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피부 밖으로 해서 광채가 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목화토금수의 원리로 우리는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키운다 해서 수생목. 그 다음에 나무가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죠. 목생화. 그리고 이 화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나면 잿더미가 남아요. 그래서 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를 통해서 토가 생긴다. 화생토. 그리고 이 토, 흙 안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가 가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광물이나 바위 사이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저희가 금생수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생화라고 하면 간의 기운인 나무가 뻗어나가면서 불길을 더 키우고 몸을 따뜻하게 온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 때 간부터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소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추라고 하는 그 작물이 몸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소를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효소를 만들 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효소를 빚는 그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추 효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생화는 신장 기운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화생토라고 해서 심장이 따뜻한 이 기운들이 우리 위장으로 가게 됩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나면 그 음식이 몸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흙 속에서 광물이 단단해지듯이 토생금을 통해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애들 잘 먹여 놓으면 머리에서 기름이 반짝반짝하게 흐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 토금수에 해당하는 장기별로 그 장기를 통해서 기운이 어떻게 상생되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